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이상기압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바닷속에서 일을 하면 이걸 고압이라고 할까요? 저압이라고 할까요? 네, 당연히 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면 이걸 저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고압 환경하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고압이라는 거는 공기의 압이 세다는 거고요. 그럼 공기의 구성 성분부터 알아볼게요. 공기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아르곤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곤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 세 개가 많아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질소가스요. 자, 질소가스는 삼기압하에 노출이 되면 자극 증상이 일어납니다. 자극 증상?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술 한 잔 먹은 거랑 똑같아요. 술 한 잔 딱 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알딸딸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다 계속해서 일을 하면 이제 4기압에서는 마취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마취작용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엄청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때 마취를 쫙 하면 이 아픈 게 사르르 없어지면서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10기압에 가면 드디어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된다. 결국 고압 환경하에서는요, 사람들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는 현상을 좀 종종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산소는요? 산소는 2기압에서도 산소 중독증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고 있던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도 다 한번 증상을 한번 경험해봐 이러면서 산소 중독증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화장실 가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숨을 많이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겁니다. 이게 쉬다 보면 조금 있어 한 5분 정도 되면 손이 저려요. 손이 막 저리기 시작해서 이거 신기한데? 그래서 계속해서 숨을 쉬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이 점점 깜깜해집니다. 쭉 깜깜해져서 계속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숨을 더 쉬었어요. 그랬더니 쭉 해서 나중에 500원짜리 정도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만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숨을 안 쉬려고 했는데 저절로 쉬어지더라고요. 결국 이거마저도 깜깜해지고 제가 쓰러졌던 기억이 나는데, 금방 깨났습니다. 금방 깨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요게 산소 중독증이에요. 자, 그럼 산소 중독증 도대체 어디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매 맞고 있어. 특히 남자애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매를 맞으면 남자들은 씩씩대잖아요. 씩씩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산소 중독증을 일으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애가 쓰러져. 그럼 엄마가 내가 뇌를 때렸나 봐면서 애를 막 응급실에 데리고 오는데, 아니에요. 산소 중독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꽃갈모자식으로 종이봉투를 만들어서 걔 코, 입을 이렇게 덮어. 그러면 얘가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소 중독증이 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차분하게 종이봉투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얘가 깨나면 다시 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인기 주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면접 볼 때 이제 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청 긴장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숨을 많이 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이 저려. 손이 왜 저러지? 그래서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 앞에서 쓰러지는 게 산소 중독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 면접 기다리다가 손이 저리면 산소 중독증인가 봐. 그러면 종이봉투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내 손을 모아서 이렇게 내뱉은 숨을 다시 쉬면 돼요. 물론 부작용으로 입냄새는 나겠죠.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거를 우리 산소 중독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다시 말해서 저압 환경 하에서는 요 세 가지 가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애가 산소겠죠. 산소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증상이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누가 내 목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질식양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혹시 외국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 보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이게 항공치통, 항공이염, 항공부비강염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분명히 치아를 다 뒤집어 씌웠어. 아말감에서 다 뒤집어 씌웠거든.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름대로 거기가 또 아프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축농증이 있었는데 분명히 치료를 다 하긴 했는데 내 코에서 내가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염도 역시 마찬가지야. 귀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압이 이게 이제 저압 환경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양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다. 그리고 예전에 승무원들 뽑을 때는요, 건치를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항공치통 때문에 시달리면 서비스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입안도 다 들여다보고 건치를 뽑았다가 이제는 충치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뽑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승무원 중에 인상을 막 쓰고 있으면 혹시 항공치통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압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게 고압에서 저압으로 빨리 올라갈 때 생기는 그 유명한 자만병 얘기하겠습니다. 자만병은 아까 세 가지 가스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질소가스예요. 결국 저희 이제 고압 환경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숨을 쉬어도 얘네 가스가 굉장히 내 몸에 많이 들어와. 또 피부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와요. 결국 내 몸속에 이 세 가지 가스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일이 끝났어. 이제 천천히 올라올 때 천천히 얘네들이 빠져나갈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올라와야 돼. 그런데 내가 바빠서 빨리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산소나 탄소 같은 경우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요. 근데 질소가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방울을 형성해서 얘가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조그만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서 생기는 게 자만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예전에는 자만병이 4대 증상에서 미친 듯이 시험 문제 나왔다가 요새는 그런 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자만병에 이제 올라왔는데 자만병이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다시 밑으로 빠뜨려 버리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다 밑으로 내려서 다시 천천히 올라와 이런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사람 기껏 올라오는데 빠뜨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갑이라는 산소 탱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가압을 한 다음에 감압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병원에 가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쫙 올라왔어. 근데 내가 자만병에 걸린 것 같아.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헬리콥터를 타야 되죠. 그럼 헬리콥터를 타는 순간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더 심한 증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낮게 날게 됩니다. 그럼 낮게 날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기압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